네, 저는 그 창원 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병우입니다. 저는 그 방산에 관련된 일은 한 지금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소기업만 39년째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가장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K9이나 또 그 레드백이나 이런 장갑차 그리고 비오천모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대우나 삼성에 있을 때 다 시제품 개발에 다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거창한 이론이나 논리보다도 우리 그 방산 중소기업의 그 슬픈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왔어요. 예. 즉 들어보시고 되게 슬플 수 있으니까 마음 준비를 좀 단단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다 글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머리를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강전 방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 100% 다 공감합니다. 그 전에 현직에 계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참 많은 걸 안 느끼셨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100% 200%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나라 미래 방산을 어떻게 하면은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정책과 방향들이 많이 제시될 것이지만은 방산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방위 산업의 현실은 중소기업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 지금 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 방위산업 중소기업이 소멸되지 않게 보장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면 개발한 기술을 각각 의뢰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상생의 협력 기반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우리가 방산 초기 5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방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애국심과 보람으로 다시 한번 매진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입장이나 대기업의 틀 안에서 정책 수립도 하고 결정의 입장이 계셨다면은 이 시간만이라도 무너져가는 방산 중소기업의 의뢰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K방산 왕국의 시작은 절대 대기업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대기업의 생산 기술은 우리 중소기업에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K방산의 성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와 땀으로 시작되었고 이 내용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50년 전부터 최근까지 어려운 경제와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K방산의 기초를 닦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K방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공은 사실 대기업으로 돌아갔고 방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처분만 바라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방산의 성공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부와 언론이 여론의 착각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주를 많이 한다고 일이 많다고 회사가 나아지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사실 중소기업은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아야 하고 개발한 부품이 특허처럼 보장받아 대기업에서 함부로 단가 인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업체를 변경할 수 없어야 하고 물가나 정부의 임금 인상안에 걸맞는 적절한 단가 인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해주어야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근로자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자본주의와 경제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요즘같이 방산 호황에도 불구하고 마른 수건 짜듯이 저가 방침으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마음대로 변경 조정, 쉽게 이야기하면 갖고 논다면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은 언제 정부에서 늘 부르짖는 좀 더 나은 복지 환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해 놓으면은 납품을 받아주다가 대기업의 원가 인하의 갑질 요구로 언제 다른 업체로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K방산의 초창기처럼 소신을 갖고 예곡하는 마음으로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하는 과정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계신 분이 있으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치도 제가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부나 기관에서 새로운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한 번쯤 했던 정책이나 그 방향들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정책으로 정해 진행할 때 이런 사업이 성공하면은 중소기업이 낙수 효과로 득을 볼 것이라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입니다. 그건 극히 일부 기업일 뿐입니다. 정부나 기관은 한두 기업이 잘 되는 걸 성공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천 수만 개의 중소기업을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은 일부 기업만 특혜를 주는 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련 공무원들도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서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산이 최대 호황기고 온 나라가 방산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나온 저 양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왔을까 하고 사실은 의아해하실 분도 있고 이게 현실이다라고 공감하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한두 분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3, 4년 전부터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10%, 20% 깎였다. 30% 깎아달라란 말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아니면 어렵게 개발해 놓으니까 경쟁을 붙인다고 가격을 내려라 한다든지 그러다 안 되니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현업에 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정부나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회의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련 기관과 당사자인 대기업들은 정말 무관심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건의하고 회의 시간에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것을 지금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이 독일의 선진 방산을 따라잡으려면 이 대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사례를 한 3가지를 들어드릴게요. 모 전자업체는 국내에 납품하는 부품을 베트남 단가하고 맞추라고 그렇지 않으면 물량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협력회사한테. 지금 임금 차이가 우리가 10배에서 20배 납니다. 그리고 물가 등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 대기업은 부품 단가를 중국에 맞추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변경하겠다, 업체를. 그리고 또 모 방산 대기업은 20, 30년 동안 이 개발 초기부터 어렵게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납품해온 중소기업의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저가 낙찰 조건을 내세워 방산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과 동시에 신뢰관계를 팽개치고 중소기업들 간 신뢰 또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대기업끼리는 단돈 1원도 절감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얼마나 많으실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버텨내겠습니까? 또 함께 살자는 동반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정부나 대기업이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는 동반 성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례가 이렇습니다. 대중소기업 종사자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하면서 경쟁이라는 구실 아래 단가를 후리치게 한다면 점점 어려워지는 중소기업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납품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갖고 직원들 급여주고 생활을 하는 건데 말입니다. 대기업들은 이익이 지금 너무 나가지고 성과급을 얼마 주느냐고 고민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 때문에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의 근로자 월급만 사실 안 오른다고 지금 뭐 언론이고 어디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중소기업이 현실이 이런데 중소기업들은 뭘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나 월급을 사실은 올려줍니까? 지금 저는 이게 꼭 봉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K방산이 안정적으로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0년 전부터 시작된 K방산의 성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로 대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와서 대기업들은 다 자기네들만이 방산을 이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의 통제를 정부의 무관심 아래 대기업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고 어려운 제품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납품한다면은 그 대기업의 통제 아래 이 부품을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이 세계적인 이름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의 방산의 시발점이 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소멸될 처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부, 대기업, 정치인, 심지어는 언론까지도 이런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아무도 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 정의가 정치 논리에 먹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안을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네 가지네요. 사업 시 개발 기업으로 참여하여 부품의 개발을 진행하여 일정 기간 납품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단가 인하 이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 납품분이나 수출분이나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중소기업이 해외로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알죠? 대기업에서 방산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발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다 대기업의 고유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그 해외 수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업을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직접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우리 중소기업이 왜 존재해야 될지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대기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성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물가 인상률이나 최저임금의 인상, 원자재, 구매품 등의 시중 원가 인상, 복지에 관련된 정부의 조치로 중소기업의 비용이 소요될 때, 발생될 때, 그 또한 납품 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은 지금 계약할 때 이런 거 다 반영하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 연동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방산에서 물가 연동제 해가지고 해준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민수기업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야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임금도 올려주고 나은 복지를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같이 방산의 수출 호황에 대기업은 풍요로운 경영에 직원들에게 줄 성과급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수십 년간 납품하고 있는 품목을 방산 호황이라고 인상을 기대하기는커녕
자기들 품목을 자기들이 저가 입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접하게 만드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대중소 기업과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